바야흐로 100세 시대, 우리들의 노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세월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로 은퇴 후 30여 년간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만난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나이 59세인 김숙자 씨는 매일매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인터넷을 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일자리 좀 많이 있나요? 글쎄요, 마땅한 게 없는데요. 숙자 씨의 남편은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비교적 오래 회사 생활을 한 편인데요. 은퇴 후의 생활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은퇴하니까 편해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 힘들고 불편하죠. 그림 같은 집에서 오붓하게 여행도 가고 같이 음식도 해먹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건 꿈에 불과하더라고요. 현실이 아니에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던 시절 월 수입은 대략 300만 원 정도. 하지만 은퇴 후 부부의 월 수입은 16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기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이 주 수입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들 내외와 딸이 용돈을 주기도 하지만 정기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본 써야 되는 거에서 조금씩 다 줄여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생활비도 그렇고 또 손주 용돈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숙자 씨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 식비와 공과금을 포함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대출금이나 빚은 없지만 160만 원으로 살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죠. 자주 못 만나고 어쩌다 이제 만나자 그러면은 다른 핑계를 대고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경조사를 비롯해 큰 지출이 생길 때면 저금해둔 돈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금은 전에는 많이 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좀 남은 거 다 쓰고 나면 이제 걱정이에요. 쓸 돈이 없어가지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한 숙자 씨. 네, 사람 구한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람을 구했다나요? 사람 구한 건 아닌데 일이 너무 힘든가 봐요.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숙자 씨의 고민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라 조금 적게 벌더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글쎄요, 집에서 뭐 부업이라든가 아니면 파트타임이나 알바 같은 그런 거, 뭐 긴 시간은 못 하겠죠. 그냥 4-5시간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죠. 결혼 후 일을 한 적이 없는 숙자 씨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어 더욱 고민인데요.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것들도 손해를 볼까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든 내 입맛에 맞는 거는 없고 또 맞는 게 있으면은 또 금액이 너무 적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붙어 있자니 그것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긴 시간에는 또 심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취업하자니 문이 너무 좁더라고요. 아직 좀 더 일하고 싶은 숙자 씨 부부.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좀 걱정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또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취업을 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먼저 윤 전문가님,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지금 그 나이 때 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남편분이 이제 그 정년퇴임을 하고 네. 그렇지만은 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뭔가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 이제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성분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일을 한다라는 것이 네. 쉽지 않은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60대 맞아요. 초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뢰하신 여성분께서 네. 나라도 한번 나가서 네. 일을 해보고자 한다. 네. 하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준비된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사례 되시는 여성분이 딱 그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케이스겠죠. 그러면은 전형적인 네. 경력 단절 여성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근데 이제 재취업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막막하니까요. 네. 예. 뭐 어드바이스를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가장 이제 현명한 이제 어드바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은 너무 급하게 그 일자리를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네. 기왕이면은 그 공공기관의 어떤 지원들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각각 공공기관 같은 데 보면은 네.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또 네. 전문 또 이제 상담, 맞아요. 그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상담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좀 경력 단절 여성이 나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케이스가 있고 또 그분들이 취업을 하는 성공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일들을 이제 좀 찾아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합니다.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봤던 게요. 정리수납 컨설턴트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요. 예.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예전에는 그냥 청소였어요. 네. 그냥 살림이었고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살림도 체계화가 됐어요. 시스템화가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수납 컨설팅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난 뒤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새 삶을 찾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쉽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직종들이 있다고 소개가 돼도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건 정말 어느 정도의 국한된 이야기고 네. 네. 정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시고 계시거든요. 그쵸. 네. 정말 힘든 일들만 남아 있을 수 있고 네. 좀 그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제가 오늘 MC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뭐라 그럴까요? 뭐 대본대로 열심히 읽으시는 게 오늘 평소에 대본 안 읽으시다가 오늘 대본 읽고 오신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한 겁니다. 아, 진짜요? 제발 좀 대본을 보세요. 지금 대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시면서. 자, 박상훈 전문가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자의 경우로 가서 지금 요 분은 이제 빠듯하긴 한데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이제 맞긴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재취업을 하셔서 이제 버는 돈이 있다. 요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요 돈 버는 돈은. 네. 우리가 이제 은퇴하면은 명예를 생각하기보다는 명분을 좀 세워야 됩니다. 자, 명분을 세운다는 거는 명예를 세운다는 건 내가 옛날에 뭐 했었는데 라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네네. 내가 버는 돈에 대한 명분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생활비하고 국민연금 받는 거나 개인연금이 거의 이제 맞닿고 있으니까 예. 거의 해결은 되니까 특별하게 건강의 문제만 없다라면은 좀 검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이 재취업을 해서 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과연 뭘 할 것인가. 최소한 이제 긴 노후에 대한 대비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지 못했던 질병이라든가 이런 큰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버는 돈에 대한 제자리. 저는 돈의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분을 좀 세워서 내가 버는 돈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재취업해서 꾸준하게 안정되게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년 세대 분들 상담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네. 시청자들께서도 꼭 한번 이 말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후회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굳이 그때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후회. 그렇죠. 막연하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60 정도 나오면서 생활비가 150 정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생활이 된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노후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 또한 노후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또는 이제 창업을 했다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꼭 좀 뭐 기억했으면 무리한 좋겠습니다. 투자가 오히려 박종훈 씨 아까 막 공감을 하시는 게 뭘 후회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 말하지 마. 걸렸어. 자.
아우, 정말 우리 성슬아 기자는 정말 귀신인 것 저는 같습니다. 예리합니다. 예. 요거 하나 궁금합니다. 네. 그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일단 수입이 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지출을 하면서 한숨도 좀 나오고 빠듯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은퇴 후에 지출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은퇴 후의 지출은 일단은 좀 절약을 하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칙일 수 절약. 있는데, 꼭 분명히 나가야 될 돈들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가야 될 돈에 대해서 뭐 퇴직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 좀 준비된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그 접목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이제 토론의 주제가 재취업이지 않습니까? 재취업이죠.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빠른 기간 내에 네. 어떠한 이제 재취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자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활동을 통해서 비용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40대 후반 이후 네. 이제 진짜 퇴직을 눈앞에 두고 현실화돼 있는 분들인데 그 이후에 뭘 할지가 생각돼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징검다리 직업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징검다리 직업. 그게 뭔가요? 징검다리 직업? 네. 한 짧게는 한 3, 4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기 전까지 조금의 타협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꼭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직업은 하면서 아니에요. 계속 이제 예. 바꿔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근무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 쉬는 시간이라든가 다른 시간을 해서 진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프리랜서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일들도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원래는 이렇게 고용이 됐던 정규직인데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제 자기의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뭐 세금적인 거라든지 뭐 건강보험 이런 거 좀 그런 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이랑 따로 뭐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의무 가입은 1개월 이상 근로가 지금 되고 있고 고용이 되고 있고 네. 월 60시간 이상이 고용이 된다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원래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계약직을 이제 가입을 좀 사업주들이 안 해준다는 문제점이 국민연금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내가 더 이제 납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미 계속 가입자로 해서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만약에 내가 계속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원래는 가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무 컨설팅 하실 때 네. 어떻게 보면 재취업 사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뭐가 좀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저희 세무 쪽은 네. 재취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은퇴하시고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저희 쪽은 오시죠. 창업에서는 그럼 세금적인 건 어떤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사업소득세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세금 관련해서 이제 계속 저희랑 관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취업보다는 아무래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하긴 많이 원래 오시고 그냥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작은 세금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그것도 약간 습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규직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되면서 뭐 굉장히 그 예를 들면 뭐 나갔던 많은 세금들이 물론 이제 수입도 좀 줄 수 있는데 나가는 돈들도 좀 줄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규직일 경우나 비정규직일 경우나 보통은 세금을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다 회사에서 정산이 그쵸. 되고 원천 징수가 되고 다 연말정산이 다 되고 이러니까 네. 별로 그렇게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창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직접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그때부터 이제 세금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부가가치 때도 자기가 내야 되고. 그쵸. 마지막으로 저희 컨설팅 사례자 우리 컨설팅. 사례자에 대해서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네, 말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설팅 해주세요. 네. 일단은 여기에 그래도 상담 신청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네.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허. 이분에게 제가 직접 가서 해드리고는 싶지만 뭐 연락처 주시면 제가 전달해 이렇게 드릴게요.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자, 한번 해드리고 싶고 네. 그게 안 되더라도 네.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요즘에는 이제 시에서
통해서 또 이제 취업 지원 이제 기관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네. 아니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네. 지역고용센터를 가시게 되면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손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대신 어쩌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일자리보다는 좀 못하는 일자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있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면에서는 징검다리 직업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일자리를 하려고 하면은 네. 기업에서도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수준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그리고 수준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한번 날개질을 펼쳐보는 거죠. 아, 근데 저 궁금한 거는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재취업 예. 트렌드. 여성들이 이런 예. 경력 단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유망한 직종 한 3개 정도만 꼽아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저와 비슷한 그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그 뭐 네. 국가 자격도 있지만은 그 자격을 통해서 이제 취업 지원 업무를 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시간 선택 일자리로서도 이제 좀 효과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 상담사. 예, 예. 네. 상담 분야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될 수 있고요. 새로운데요? 네. 예, 예. 취업을 하는데 상담사로 취업을 하는 그쵸.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들 해서 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끔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지금 인력 충원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말이죠. 네. 각 그 지자체에서요. 예. 사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제1의 목표예요. 맞아요. 복지와 더불어서.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준비들을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근데 예. 그걸 또 다 알아서 찾아서 이용하는 게 또 우리의 몫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료 강연도 되게 많고요. 사실 어느 정도 강연을 드렸으면 그걸 또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볼 때 말씀하셨던 대로 의지만 있으면 재취업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보수에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징검다리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굳게 다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듭니다. 재취업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